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수부터 치고 시작하죠. 네. 제가 뭐 효과를 넣을 줄 모르기 때문에 손으로 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핫스퍼 새 경기장에서 리그에 이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사상 첫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 분위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뭐 태극기에 뭐 한국분 얼굴은 지금 안 보이는데 현지 사람들이 모두 손흥민 선수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팀 동료인 베르통어 선수가 트위터에 올린 것을 제가 캡처한 것인데요. 그만큼 동료와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비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현지의 신문을 보시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텔레그래프 기사 먼저 보면요. 손흥민이 챔스 벼랑 끝 싸움에서 아구에로가 BAR이 준 선물을 내팽개친 후에 토트넘의 기선제압을 이끌었다. 골을 넣었다는 얘기죠. 결승골을 넣었던 손흥민 선수. 아주 멋진 사진까지 첨부를 하면서 기사를 냈고요. 그 다음에 CNN 기사를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늦은 시간 터트린 골로 토트넘에게 맨시티전 승리를 안겼다. 뭐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엄청난 찬사가 섞인 그런 기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다 실어오진 않았고요. 제가 이건 다른 클립으로 이른바 좀 국뽕 가득 찬 현지 언론의 찬사에 대해서 그리고 해리 케인과의 공존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언론에 짚은 게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얘기를 일단 좀 하고 넘어가야겠죠. 사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토트넘이 홈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맨시티의 우세를 예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시티가 이기거나 비길 거라고 최소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날 사실 몇 가지 승부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맨시티가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 토트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먼저 전반 이른 시간에 나왔던 페널티킥 상황입니다. 이날 이 데니로즈 선수가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울을 하는 바람에 상대에게 PK가 주어졌습니다. 이 VAR까지 가는 상황 속에서 좀 약간 시간이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이거 핸드볼 맞더라고요. 핸드볼 맞는데 이때 이제 아구에로가 맨시티의 키커로 나섰는데 이걸 요리스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막아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아구에로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페널티킥을 9번을 차서 3번밖에 성공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을 포함해서요. 왜 아구에로에게 맡겼는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뭐 팀에서 가장 맨시티를 믿을 만한 공격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요리스 선수가 올해 페널티킥을 3번을 맞게 됐는데 3번을 다 막았어요. 요리스의 신들린 선방이 첫 번째 승부처에서 토트넘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게 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는 후반전 10분에 왔습니다. 케인이 상대팀 수비수인 델프하고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좀 발목을 밟혔죠. 그러면서 이제 쓰러졌고 결국에는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루카스 모우라고 바뀌었는데요. 해리 케인이 토트넘 공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승부처라고 할 수 있었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뭐 케인이 빠진 것이 그렇게 토트넘에게 뭐 악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재밌는 것은 케인이 빠지고 모우라가 투입이 됐는데 저는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올릴 줄 알았는데 알리를 톱으로 배치시키고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계속 뛰게 하면서 포체티노 감독의 이날 승부처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전술을 운영을 했습니다. 전술적인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좀 해보겠고요. 마지막 승부처, 세 번째 승부처는 뭐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의 위치 전환이 되겠는데요. 이후에 설명하게 될 전술적인 부분하고도 좀 맞닿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날 손흥민 선수는 보시다시피 이제 그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20분께부터 포체티노 감독이 위치를 변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손흥민 선수가 그 뒤로는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 41분에 페널티 에리어 근처에서 스털링한테 파울을 당했죠. 예, 이 파울을 얻어내면서 좋은 프리찬스도 만들었었고 후반 15분인가 그 즈음에는 이제 우측에서 전방으로 나가는 이 델레알리 선수에게 아주 기가 막힌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이 왼쪽에 있을 때보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었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살아났는데요. 전술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 포체티노 감독이 이날 그 맨체스터 시티의 그 위키스트링크라고 보통 영어에서 표현을 하죠.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옮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맨체스터 시티는 4-1-4-1에 가까운 전술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중앙에 투미드를 쓰지 않고 원볼란치를 페르난지누를 세우고 앞쪽에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진을 배치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감독이
약간 이 챔스 증후군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8강전 그 리버풀한테 시작하자마자 그야말로 발렸던 그 당시가 생각이 나서 좀 고민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 굉장히 좀 목을 메고 있어요. 많이 좀 조바심을 내고 전반전 그 PK 상황, 아구에로 PK 찰 때도 이러고 있거든. 이러고 못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챔피언스리그 승부에 아주 그냥 마음이 떨려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스타팅 라인업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도 스트레인지 시티 라인업이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라인업이었다고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요. 일단 공격적인 미드필더인 데브라이너를 빼고 이날 페르난지니 옆에 균도간을 투입을 했습니다. 물론 균도간 선수도 굉장히 잘해왔고 팀의 중요한 선수지만 이 두 명의 약간 상대적으로 수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를 기용을 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펩 감독이 이날 그 노림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그 성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측면에 르로이 자네가 아니라 이 마레즈를 넣었어요. 보통 이제 이 반대발 윙어를 그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날은 마레즈를 이제 투입을 하면서 스털링과 마레즈가 자기가 주로 쓰는 발 주발 위치에서 이제 측면에 위치를 하면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좀 뭐랄까, 그러니까 이 측면 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그 하는 어떤 이런 방식을 많이 추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기존에 쓰던 어떤 윙어의 포지셔닝이 아닌 거죠. 자신이 잘하는 것을 좀 버리고 너무 생각이 많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좀 이 경기를 많이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노려서 나온 어떤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토트넘의 양쪽 측면 풀백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펩 감독이 좀 노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베르나르도 실바도 컨디션 난조로 뭐 나오질 않았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주변 상황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좀 이런 전술 변화를 준 것이 결과적으로 좀 맨시티에게는 좀 악수가 된 셈이죠. 게다가 이날 이 가장 맨체스터 시티에게 약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은 아까 제가 이제 위키스트링크라고 얘기를 했었던 왼쪽 수비수였습니다. 이날 델프가 출전을 했는데요. 델프가 사실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좀 맨디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펩 감독이 고심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이날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한 20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그 지점을 주요 타겟으로 지목을 하고 손흥민 선수를 그쪽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환을 시킨 건데, 이게 굉장히 성과를 봤어요. 뭐 우리 다들 알다시피 손흥민 선수 스스로도 내 주발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양쪽 발 모두 능하고 양쪽 뭐 윙, 뭐 최근 방벽 다 잘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날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델프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골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장면에서 만들어졌죠. 여러 가지가 잘 만들어진 골 장면이었어요. 에릭센 선수가 볼을 갖고 있을 때 상대가 중앙 쪽, 그리고 델프도 너무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해 있었던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기 시작을 합니다. 공간을 확인을 하고 에릭슨이 볼을 줄 거란 믿음을 가진 채로 뛰기 시작을 했고, 정말 절묘하게도 그때 패스가 투입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터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약간 나가지 않나 싶었는데, 이걸 잘 간수를 해서 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경기였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다른 클립에서 또 한번 전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케인과 공존을 했을 때보다 확실히 손흥민 선수는 케인이 없을 때 다른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띄워주고 수비진들을 유도해줄 때 더 빛을 발하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넣은 7골 중에 6골이 케인이 그라운드에 없을 때 나왔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두 선수가 상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뭐 UEFA에서도 MOM, 맨 오브 더 매치 상을 주면서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UEFA 메인에도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떡하니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사실 맨시티를 만났을 때 저도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거라 생각했고, 여전히 2차전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홈에서 무실점으로 이겼다는 것은 토트넘에게도 4강 진출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상황이 되겠고요. 토트넘이 4강에 올라가게 되면 유벤투스 또 아약스전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손흥민과 손날두의 대결이 펼쳐지게 될지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현지에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승부에 세계가 집중하는 그런 경기에서 골을 넣기 때문에 앞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계속 이어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해리케인이 시즌 아웃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전 출격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요렌테라든가 아니면 뭐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세워놓고 루카스 모우라는 다른 선수들을 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의 어깨에 짊어진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부담을 잘 떨쳐내고 오늘처럼 정말 그 멋진 활약들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전술적인 얘기는 다른 클립을 통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